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 즐겁게 보내셨나요? 이 설 명절 동안에 유튜브 강의도 며칠 쉬었습니다. 이제 힘차게 다시 공부해 나갈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민법 좀비 기출 특강 제5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184페이지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민법의 마지막 파트 민사특별법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6문제에서 4문제를 맞춰야 안전하게 합격권에 들어갑니다. 자,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임법 상임법 특별법 적용 범위를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일시 사용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이 됩니다. 한편 상임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즉 상가임대차에서 이 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럼 이 상임법은 일단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습니다. 즉 서울특별시는 환산보증금 9억, 9억 이하면 상임법이 전부 다 적용되는데 9억을 초과할 때는 상임법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그럼 이렇게 시험 지문에 보증금 월세가 나오면 당연히 9억 초과를 시험에 내겠죠? 이걸 꼭 외우셔야 되는데 먼저 3기 연체하면 해지 규정이 있고 권리금 보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 해지권이 있는데 이게 이런 거죠.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폐업하거든요. 그때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해지권이 생겼습니다. 즉 법의 명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한 법률이죠. 이 법에 따라서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 조치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임차인이 폐업합니다. 그때는 중도 임차인이 해지하고 나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다음 대항력이 있죠. 그 다음 표준계약서, 그 다음 계약갱신 요구권. 이 권리들은 금액을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이걸 꼭 외우셔야 되는데, 자, 초를 넣어서 외웠죠. 그래서 회사의 초상권이 있어요. 그 초상권이 폐지됩니다. 그럼 그 회사 거의 망하겠죠. 그래서 초상권이 폐지되니까 회사 대표가 깨갱했습니다. 다시 초상권이 폐지되니까 대표가 깨갱했다. 이걸 외우면 되는데 근데 이번 33회 시험에서 참 특이하게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를 냈어요. 그럼 세종특별자치시는 5억 4천 초과할 때 이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근데 뭐 이걸 세종시를 특별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금액이 나왔단 말은 당연히 이 금액을 초과를 내겠죠. 그러니까 뭐 세종 5억 4천 나왔다 해서 이걸 또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초과한 게 나오지. 그럼 이하면 전부 다 적용되는데요. 당연합니다. 우리 이제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돼요. 다음 상임법의 계약갱신 요구권이죠. 자, 상임법 10조 1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그러니까 누가 요구하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그 자리에서 10년간 안 쫓겨나요. 임차인은 그 자리에서 10년간 장사할 권리가 보장되는 게 이 상임법의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다만 단서가 있죠. 다만 다음 각호 후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임차인은 쫓겨나는 거죠. 임차인은 10년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밑에 1호부터 8호가 있는데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옵니다. 이제 타고난 대치리가 있어요. 저기 얘가 밥을 엄청 많이 먹어요. 밥 엄청 많이 먹기로 타고난 대처리가 얘가 부추와 삼어보쌈을 좋아합니다. 이 부추와 삼어보쌈만 계속 먹어요. 이 부추 삼어보쌈을 계속 먹으니까 그 메뉴 일부가 전멸중입니다. 다시 타고난 대처리가 부추와 삼어보쌈을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중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인데, 근데 이건 한편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엄청 독박이죠. 일단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니까 임차인은 10년 보장 못 받고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권리금 보호됩니까? 권리금도 보호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임차인에게 엄청난 독박 사유고 이걸 시험에 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항기법. 타고난 대처리가 부초와 삼업부산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 중입니다. 자, 먼저 박스에 7번이 있죠. 그게 타고난 대처리입니다. 그럼 7번. 임대인이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까? 대부분입니까?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 점유율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밑에 가나다목이 있죠. 가목,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계획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입니다. 즉 최초로 임대차 계약할 때 미리 고지했어요. 저는 3년 후에 건물을 철거해야 돼요. 들어오실래요? 라고 고지했습니다. 근데 들어온대요. 그럼 들어온다 했죠? 그럼 3년 후에 나가야겠죠? 이게 고지입니다. 남옥,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매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안 죽으려면 나가야겠죠. 이 안이 항기법인 난이은 난. 이 안자를 눈 절반 감으면 난으로 보여요. 지금 혹시 졸려서 난자로 보일지 모릅니다. 이게 안전사고입니다. 다목, 다른 법령이 타법령. 이 다른 돈 타자도 눈 절반 감으면 타로 보여요. 그래서 타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이 7호가 타고난 대처리예요. 타법령, 고지, 안전사고 우려. 다음 대처리가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입니다. 그 다음 2호가 부추예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차입니다. 이게 부추예요. 그 다음 1호는 몇 기 연체죠? 3기 연체고 3호 서로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해서요. 즉 서로 합의해서 임차인이 나가는데 한 5천만 원 보상하기로 약정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럼 1번, 3번이 삼합보쌈이에요. 1번, 3번을 합해서 삼합보쌈. 보상이 보쌈입니다. 그래서 삼합보쌈. 다음 4번, 5번, 6번이 일부 보이죠. 여기는 일부. 그럼 4번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목적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 전대. 5호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파손입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 파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경과실로 파손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6호 임차한 건물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 못합니다. 이 4번, 5번, 6번이 메뉴 일부가 전멸 중입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8번 그 밖에 뭐뭐 있습니다. 그럼 다시 타고난 대처리가 부추와 삼합보쌈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 중.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완벽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지하는 갑소유 상가 건물 1층 점포를 우리 분식점을 하려고 갑으로부터 22년 2월 16일 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100만 원을 임차하였고 임차권 등기되지 않았다. 자, 그럼 환산해봐요. 그럼 월세 곱하기 100 하면 1억이죠. 보증금 6억 합산하면 7억이네요. 근데 지금 서울입니까? 세종시입니까? 세종시죠. 그럼 당연히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겠죠. 아까 세종시가 5억 4천 초과 하면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 외웠죠?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이 적용됩니다. 그러죠? 따라서 3기 연체해지 규정, 권리금 보호 규정, 임차인이 폐업으로 해지, 다음 대항력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요구권 이게 적용되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이런 거 없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없습니다. 최단기간 1년 보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근데 세종 5억 4천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금액을 초과한 게 나오겠죠? 당연히 초과합니다. 그럼 자, 기억. 임차인들이 전부를 인도받은 날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정확히 맞았네요. 니은 임차인들이 대항력권을 갖춘 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상 경매 시 임차인들은 임차 건물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권 있나요? 없습니다. 안기법의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 우선 변제권 없어요. 네, 틀렸습니다. 디귿 을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법률 49조 1항 2호에 따른 이게 코로나 같은 거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 임대차를 중도 해지할 수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이게 폐지죠. 니은만 틀려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가 번호를 오타 쳤네요. 다음 7번으로 가야 되는데 6번으로 또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6번이죠. 이렇게 상인법 옳은 겁니다. 자, 1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 동의 얻어야겠죠. 얻어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 관한 정보 제공 요구할 수 있다. 근데 뭐 1번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몰라도 됩니다.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하면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 없다 해서 맞았죠. 아까 상단 암기법 타고난 대처리가 부추와 삼합포삼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 중. 이 사유가 두 가지였죠.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 안 된다 그랬죠. 그게 2번입니다. 2번 제일 끝에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 없다 해서 맞았죠.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보장할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임차인 임대인에게 깨갱,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이죠. 10년을 초과해서 안됩니다. 4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 임차인은 그 다음 법원이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만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즉시가 아니라 3개월 지나야 해지 요력이 발생하죠. 정답이 2번입니다. 7번 을은 갑소유 X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임차인 을 임대차가 그 다음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게 대항력이죠. 대항력을 누구에게 행사하는 거죠? 제3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항력이라 내지 않고 이렇게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경우 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죠. 대항력은 누구한테 주장해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이게 대항력이 있는 경우를 고르란 말입니다. 자, 그럼 기억. 임차인이 폐업하면 대항력 상실하죠. 니은. 임차인들이 폐업 신고한 후 그럼 대항력 상실했죠.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전 대항력이 상실했지만 이 다음날 0시에 새로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항력 생깁니다. 디귿 병이 을로부터 X건물을 적국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일단 병명이 맞아요.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트를 외워요. 여기는 전차인 사업자 등록입니다. 실제로 누가 장사해요? 전차인. 그러니까 그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이게 주인법에서는 전차인 주민등록, 전차인 주민등록, 상위법은 전차인 사업자 등록 맞았습니다. 이게 31회 문제죠. 근데 이때 실제는 2번 디귿만 정답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의제기했죠. 니은도 우리 폐업 신고했을 때 대항력이 소멸했지만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하면 다음날 0시에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니은도 정답을 해달라고 이의제기해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정답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들어가니까 4번도 정답이에요. 그래서 2번과 4번 복수 정답을 인정한 겁니다. 처음에 2번을 했다가 니은도 포함되니까 4번에서 복수 정답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안 낸 거죠. 문제를 똑바로 냈어야죠. 근데 뭐 복수 정답이 많이 나올수록 우리에게는 유리합니다. 아무튼 참 잘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갑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을소유네요. 사람에 주의하세요. 을소유 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5억 원, 월차임 5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환산해 보면 월세 곱하기 배가면 5억이고 보증금 합산하면 10억입니다. 그럼 9억을 초과하죠? 당연히 초과한 걸 내겠죠? 그 다음 문장. 임차인 갑은 21년 2월 15일 건물 인도받아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음날 0시에 대역력이 생깁니다. 자, 옳은 겁니까? 기억.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 4조 규정이 적용됩니까? 상단 예백에 다시 9억을 초과하면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객만 적용되죠. 확정일자 없잖아요. 확정일자 안 보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니은. 임차인 갑이 임차건물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죠. 단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죠. 임대인은 거절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도 맞았다고 봐야 됩니다. 디귿. 임차인 갑이 2개월분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 차임은 을에게 지급해야겠죠. 갑은 누구에게 2달 월세 밀렸죠? 을에게 밀렸죠. 그럼 을에게 줘야겠죠.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밀린 거 아니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을에게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정답을 디귿만 옳은 지문을 해서 최첨에 3번으로 정답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또 이의 제기했죠. 니은도 맞았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자, 니은은 임차인 갑이 건물 입을 중과실 파손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떨 때 거절하죠? 아니, 뭔가를 요구해야 그때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에게 사귀자고 요구했을 때 여자가 싫어라고 거절하겠죠. 남자가 요구하니까 여자가 싫어 거절하는 거죠. 아니, 남자가 사귀자는 말도 안 했는데 여자가 지나가면서 남자 보고 너 거절, 너도 거절 그래요? 미쳤잖아요. 남자가 사귀자고 요구하니까 그때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도 임차인은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하니까 임대인이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습니다. 이 출제위원들이 국어도 못해요. 거절을 왜 해요? 요구하니까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다행히 받아줬습니다. 정답이 니은과 디귿이에요. 근데 1, 2, 3, 4, 5 선택지에 니은, 디귿이 없네요. 그래서 모두 정답, 전항 정답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맞게 된 거죠. 좋아요. 이런 문제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상위법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민사특별법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감사합니다.